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몰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장에 가장 많이 오시는 여행 일정이 3박 4박, 3박 5일, 4박 5일 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몰이가 추천하는 4일간의 일정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계획이 진짜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 하나로 여행 끝낼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 설명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일정들은 대부분의 틀, 시간 이런 순서들을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서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조금씩만 곁들여 주시면 베스트, 가장 최적의 여행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일정이 마냥 정답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로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여러분들 댓글에서 공유 많이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보통 나트랑 여행 오시면 새벽에 도착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김해공항, 부산에서 공항 출발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시간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정 짜는 거를 새벽에 도착한 경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새벽에 도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생략해 주셔도 좋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던 게, 저는 3박 일정이 있는데 첫날 깜랑공항 근처에 있는 리조트를 갔다가 시내를 가서 마무리를 시내에서 할지, 첫날 깜랑공항에서 시내로 넘어왔다가 깜란으로 가서 호캉스를 하루 하고 거기서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는 게 맞을지 여러 가지를 여쭤봐 주시는데, 시내에서 하루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일단 새벽 밤중에 깜랑공항, 낮장공항에 도착을 하죠. 택시를 타고 저희는 바로 시내로 이동을 할 겁니다. 감랑공항에서 나트랑 시내 쪽으로 오셔서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 레이트 체크인을 하는 거죠. 밤에 체크인을 하셔서 아침까지는 좀 주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리 나는 비행기에서 잘 자고 왔다고 한들 이 비행기를 타는 그 피곤함, 공항까지 이동한 그 피곤함, 설렘으로써 생긴 피곤함들이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일차 여행 일정의 중점은 한국에서 온 바쁨을 좀 내려놓고 오는 동안의 피곤함을 좀 내려놓는 게 목적입니다. 잘 쉬어야 잘 놀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레이트 체크인을 하는 만큼 첫날, 둘째 날 일정까지는 막 그렇게 비싼 숙소보다는 가성비 숙소로 한번 추천을 또 드려보고 싶고요. 9시쯤은 이제 나와야겠죠. 나와서 어딜? 환전소를 갑니다. 내가 생활할 만큼의 금액을 바꾼 다음에 아침 식사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조식을 먹고 나와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저는 베트남에 왔다라면 이 저렴한 현지 가성비 식당들, 아침 식사들, 특히나 쌀국수로 먹기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추천 완전히 쌀국수로 드려볼 거예요. 쌀국수 어디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음식, 식당 영상들은 따로 모음집에서 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그런 것들 골라가시면 좋겠죠. 아침 식사하고 바로 움직일 건데요. 낮장의 관광지 중에서도 요 한두 군데 정도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낮 시간에는 관광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침 시간에 바로 사원으로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관광지는 뽀냐가르 사원입니다. 사진도 좀 찍고 베트남에 온 관광지 느낌도 좀 받고, 다음은 혼총곳으로 넘어갈게요. 아마 혼총을 빼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택시 타고 꽤나 좀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택시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모님 오셔서 한번 가보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유 있는 휴식을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베트남 바다를 볼 수 있는 본총고 쪽에 가셔서 전통 커피, 카페덴다, 카페세어다 이런 거 한 잔씩 드셔보시면 어떨까 또 추천을 드려보는 바고요. 여유를 좀 즐기다 보면 곧바로 또 점심시간이 되죠. 점심 식사도 현지식으로 아무래도 전 추천을 좀 드릴게요. 한식이 많이 그립지 않은 날이 첫날이잖아요. 식사한 다음 2시쯤에는 마사지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 더운 시간대에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마사지나 혹은 네일을 받으시는 것도, 그런 것 또한 괜찮습니다. 마사지는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시간이 1시간은 너무 짧고요. 90분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이제 4시쯤 되죠. 4시에는 호텔을 다시 갑니다. 왜 들어가냐? 재정비를 하기 위함이죠. 여행 와서 마냥 바깥만 돌아다니면 그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이 더운 날씨의 여행지는 여행하면서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낮잠 시간을 더해주셔도 좋고요. 머리도 다시 새로 하고 샤워라도 한 번 더 하고 나오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4시쯤에는 호텔로 가서 여행객 모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약 1시간 정도 재정비를 다 마친 다음에 5시쯤은 외출을 해야겠죠. 5시부터는 이제 시원해지는 시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놀아주면 좋습니다. 낮장에는 야시장이 있죠. 아주 작지만 안 가보기엔 좀 서운한 뭐 그런 정도의 야시장이 있긴 합니다. 야시장이 낮장 바다와 해변가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트랑 바다랑 야시장이랑 같이 겸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야시장에 사실 살 건 많이 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정도, 관광지 느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트랑 바다는 아름다워서 구경할 만한 그런 바다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과는 또 느낌이 다른 해수욕장식의 바다라고 해야 될까요? 잔잔한 파도와 5시쯤 가면 현지인들의 수영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볼 수 있답니다. 그런 재미들도 있기 때문에 5시쯤에는 나트랑 바다와 야시장 구경 한번 가시는 걸로 일정 짜볼게요. 자,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은 저녁 식사죠. 첫날 오시면 무조건 해산물 추천드리거든요. 맛집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현지 해산물집 꼭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1일차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크게 대단한 건 없어요. 먹부림 하는 동네입니다. 낮장은요. 일단 그게 포인트고, 이 낮장에 오느라 고생한 나의 심신을 휴식시키는 게 일단 또 큰 목적이기도 하고, 현지식들 맛보면서 베트남이 이런 나라구나 라는 거를 좀 맛보기로 보고 가는 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장에 여행 오시면 진짜 하루하루가 되게 빨리 지나가는 느낌, 뭐 낮장뿐만이 아니라 해외여행 오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2일차 일정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근데 뭐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웃긴 게 다 아침 시작을 9시로 해놨는데 제 기상 시간에 맞춰서 해놓은 것 뿐이에요. 저는 되게 밤 10시면 자고 아침 8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전 일정이 타이트하지 않은 점 같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은 저희 남편처럼 해변가에 나가서 조깅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을 또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9시부터 아침 식사 시작할 건데, 어제 쌀국수 드셨다면 두 번째 날 아침은 조식 대신 껌땀 어떠실지. 껌땀도 맛집이 많거든요. 껌땀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 거고, 이틀 차에는 조금 더 나가볼 겁니다. 이 시내에만 있지 않을 거예요. 간단히 아침 식사 마치고 10시에는 머드스파로 갈 겁니다. 자, 머드스파도 사실 여기저기 요즘 많잖아요. 한 4-5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탑바밖에 못 가봤어요. 아이리조트보다는 한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머드온천 또 영상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한 2시간, 뭐 길게는 3시간까지도 잡아야 될 일정이거든요. 사실 이 낮장 카누아성에 머드가 특산품이라고 해요.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거든요. 시부모님 오셨을 때 한번 모시고 갔는데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어르신들도 우리 아이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남편도 종종 한 번씩 가니까요. 그리고 머드스파 하면 되게 뜨거운 온천, 머드 온천, 따뜻하고 덥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더울 때 오히려 물에 들어가면요 시원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추천을 드려볼만 합니다. 근데 나는 몸에 뭐 이렇게 뭐 묻고 뭐 샤워를 해야 되고 다 씻어내야 되고 다시 화장해야 되고 나 이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 가지 대체가 있죠. 원숭이섬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그 원숭이 한번 업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 안 가야겠어요 라고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되게 재밌게 놀다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머드스파 말고 다른 거 할 거 없을까요 하시면 원숭이섬도 진짜 가볼 만은 해요. 먹을 것만 안 쥐고 계시면, 뭐 검은 봉지만 안 들고 계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 여행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낮장에서 뭔가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관광지들이 많지 않아요. 뭐 대성당, 롱선사, 뽀냐가르 그런 관광지들은 사실 30분 만에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녀도 끝낼 정도인데, 빈펄을 간다고 치면 빈펄 같은 경우는 하루를 다 잡아먹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팔랑투어도 마찬가지죠. 팔랑투어도 하루를 다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한 3-4시간 정도 관광지 뭘 할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머드스파나 원숭이섬을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자, 10시에 머드스파나 원숭이섬을 다녀오고 시내로 딱 돌아오는 시간을 1시쯤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1시쯤에 점심 식사 꼭 해주시고 2시에는
저희 깜란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시내에서 깜란까지 가는 데는 이동 시간 자체가 최소 40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깜란 쪽에 맛집이나 마사지나 뭐 해산물 영상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40분 저희도 택시 타고 나가야 되고 깜란 쪽은 또 물가가 또 비싸고요. 깜란 리조트를 잡아가지고 할 만한 그런 아직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깜란 쪽에 진짜 뭐가 없어요.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마 다른 데도 다 똑같이 검색해 보셨을 텐데 정보가 많이 없다는 건 리조트 내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깜란 쪽을 들어가신다, 그 리조트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게 가장 편안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다 룸서비스 시켜 먹거나 혹은 딴 데서 한식 배달 시켜 먹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제 깜란 쪽 가시면은 제가 설명할 것도 없겠죠. 가셔서 예쁜 수영장에서 수영하시고, 프라이빗 비치가 있는 리조트라면 비치에서도 놀 수가 있겠고,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지르기 나오는 거죠. 오붓한 시간들 보내시기 너무 좋은 곳이죠. 나트랑은 관광지보다 휴양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휴양지이기 때문에 저는 호캉스를 1박 정도는 꼭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에 넣을까요? 뒤에 넣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영상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이틀 차에 가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더라고요. 깜란 쪽은 진짜 각 잡고 가야 되고, 가면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겁먹어서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1일차는 그렇게 해서 호캉스, 굵직굵직한 관광지들 다녀보고 하루를 마무리를 해봤고요. 3일차 바로 시작을 할게요. 셋째 날에는 우리 한번 팔랑을 가볼게요. 리조트는 온전히 끝까지 즐겨야 되기 때문에 한 11시 반쯤 체크아웃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랑으로 바로 이동을 할게요. 무인의 미니 버전 작은 사막 팔랑이 요즘 또 핫하잖아요. 팔랑 가는 방법은 뭐 택시도 있을 거고 투어 업체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팔랑을 가시게 되면 하루 일정은 팔랑에 다 쏟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팔랑을 가시는 거는 양떼 목장 추천을 많이 드려요. 밥 주는 체험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기 때문에 양떼 목장 뭐 나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셔도 가는 길목이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고요. 가셔서 점심 식사 하시고 사원을 보실 분들은 사원 중간중간 추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막에서 하는 지프차 투어, 그거는 항상 마지막으로 해두시면 좋은 게 모래 범벅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찝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깜란에서 팔랑까지 가는 데는 한 1시간 정도면 갈 거고요. 팔랑에서 나짱 시내까지 복귀하는 데는 약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6시쯤 새로운 시내 호텔로 체크인을 하셔가지고 재정비를 좀 해주시고 휴식을 좀 취해주시고요. 개운한 몸으로 7시에는 식사하러 가셔야겠죠. 팔랑 갔다 온 후에 추천 저녁 메뉴, 삼겹살에 소주 아니겠습니까? 먼지를 많이 먹거나 모래를 좀 먹었다, 소주로 깔끔하게 넘겨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한식 요쯤에는 한번 먹어주시면 끝내주게 맛있을 거예요. 추천드려볼게요. 팔랑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투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가실 때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피스 중에 좀 색감이 잘 나오는 예쁜 원피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팔랑 투어가 싫다면, 사막 더울 것 같고 싫어 난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텔에서 12시 체크아웃 하고 시내 1시쯤 나오셔가지고 시내에서 식사 좀 하시고 조금 마사지 받고 돌아다니다가 4시부터 입장 가능한 빈펄 야간 입장 어떠신가 싶거든요. 빈펄 오후 건도 저희가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빈펄 자체가 몇 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넓어서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은 3박 일정 중에 빈펄을 가신다면 야간 입장, 4시부터 입장하는 오후 입장을 추천을 좀 더 드리는 바예요. 영상 참조 꼭 해주세요.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날이에요. 4일차 일정 한번 풀어볼까요? 레이트 체크아웃을 신청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레이트 체크아웃 하지 않고 일반적인 체크아웃, 12시 체크아웃 하는 걸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9시에 조식 드시고 마지막 날은 가서 만날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쇼핑데이로 한번 정해볼게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낮에 돌아다니면 진짜 쇼핑하다가 내가 지금 이걸 누구를 위해서 사고 있나, 나를 위한 선물인가, 뭘 위한 건가 짜증만 나기 때문에 덜 더운 시간대 꼭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10시부터 쇼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쇼핑은 이제 어디? 뷰모리샵 오셔야겠죠. 제가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해산물 식당, 마트도 소개해드렸고 뭐 식당도 소개해드렸고 다 해드렸는데 진짜 정작 본인
제 가게 소개는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좀 하겠습니다. 쇼핑데이에 뷰모리샵 꼭 들리셔야 되는 이유. 우리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발품 팔아서 갈 만한 가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흔치 않은 걸 놔둔 거예요. 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지 싶은데 흔치 않습니다. 저희 가게는 요즘 핫한 마카다미아, 망고잼, 파인애플잼, 베트남 전통주, 꽃차, 제비즙, 자연 채집되고 있는 목청석청, 약초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가게가 정말 코딱지만한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사가실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저희 집에 똑같은 거 안 갖다 놨어요. 왜냐? 딴 데 가도 좋은 것들 정말 많아요. 저희 집에서는 진짜 여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제가 좀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쇼핑하러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요. 구경하러 오세요. 저희는 시식 다 가능하기 때문에 드셔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다르다라는 건 드셔보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마카다미아도 한 종자가 아니에요. 종자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맛있는 집들 조금 오바 삼아서 100개가량의 집에서 먹어보고요. 그 중에서도 진짜 고퀄리티, 탄폐율 적은 거, 알 크기 좋은 거, 맛도 있고 향도 있고 깊은 맛도 있는 거 정말 신경 많이 쓴 견과류로 갖다 놨고요. 꿀도 마찬가지. 양분꿀이 아니라 자연 채집 꿀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한 3주 정도는 품절이었었어요. 채집이 끝냈다는 거야. 없대는 거야. 산에 이제 꿀이 없대. 아무튼 품절이 됐던 그런 시기도 있을 정도로 자연 채집 꿀이고요. 잘 모르시지만 낮장의 가장 큰 특산품은 또 제비즙입니다. 먹기 좋게 패키지 밀키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구성도 있고 저희 집에서 또 정말 인기 많은 게 망고잼이에요. 망고잼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과육이나 과즙이 많은 것들은 잼을 만들기 힘들다고 맨 처음에 거절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뭐 어찌저찌 좀 걸쳐서 또 진짜 냉장고에 샘플잼만 가득할 정도로 꽉 받아서 먹어보고 그 중에서도 골라 고른 겁니다. 방부제 아예 없는 노란 망고 3개나 들어간 망고잼 보유하고 있죠. 약 8년을 파인애플잼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 만든 잼까지, 그리고 수제 꽃차, 카페인 아예 없는 원재료를 그대로 말려놓은 차입니다. 한 포 자체가 정말 풍성한데 그 하나가 2만 동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차 선물하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맛도 좋고 색도 좋고 향도 좋은 수제 꽃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전통주 영상에서 1등 했던 그 술, 제가 진짜 그냥 혹시나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10병도 잘 안 갖다 놨었어요. 그렇게 갖다 놨는데 그게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아예 고정으로 해서 구비를 좀 해두고 있습니다. 전통주까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딴 데서 진짜 보기 힘든 것들 갖다 놨어요. 훨씬 더 좋은 걸 놔둬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쇼핑하시고 가세요. 쇼핑하실 곳은 사실 저희 샵 말고도 많긴 하죠. 롯데마트도 있고요, 담시장도 있고요. 각각 사실 만한 것들, 정해져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마트에 있는 모든 거를 저희가 갖다 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샵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고 롯데마트도 가시고 담시장 가서 또 필요하신 거 사시고 쇼핑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핑하는데 아마 시간 생각보다 많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길거리 다니면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쇼핑이 끝난 다음에는 0.5박 하는 숙소를 잡아서 그쪽에다가 짐을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0.5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뭐 밤을 안 새우고 가기 때문에 그냥 말을 0.5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쪽에 보면요 10,000원대 숙소도 있고요 20,000원대 숙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그런 숙소 하나 잡아두고 짐 보관용 혹은 공항 가기 전에 샤워하는 용 요 정도의 호텔 용도로만 쓰셔도 충분히 뽕 뽑지 않나, 가성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0.5박 숙소에다가 쇼핑해 놓은 거 짐 맡겨두시고 식사하러 갑니다. 1시쯤에 점심 식사는 현지식으로 추천드릴게요. 가정식도 괜찮고 냉면 같은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2시에는 마사지를 받으러 갈 건데 마찬가지 90분 바디 마사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4시쯤 됐을 때는 야짱 해변가에 있는 비치클럽, 해변가 펍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피비치, 세일링클럽 등등등 정말 많은 비치클럽들이 있는데 가서 마지막 나트랑을 내 눈으로 담는 거죠. 맥주 한 잔과 함께 6시쯤엔 저녁 식사 하셔야겠죠.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기 전이니까 가벼운 걸 먹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헤비한 걸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헤비한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비행기에서 많이 배고프더라고요. 식사는 본인 취향껏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12시 비행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출발하는 게 한
9시에서 한 10시 사이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하신 다음에 근처에 카페 가서 코코넛 커피도 한잔 하고 여기저기 시내 구경 살짝 돌아다니다가 한 8시쯤 숙소로 돌아오셔서 짐 싸고 갈 준비 착착착 하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쉬다가 공항으로 떠나시면 조금은 덜 피곤한 상태로 한국으로 또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4일간의 여행 일정을 짜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 여행 일정이 짧아서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니까. 나짱 같은 경우는 사실 무계획으로 와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큰 틀 정도만 있어도 여행 준비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트랑의 매력은 뭔가를 한다라기보다 진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박이나 4박 일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쉽다 보니까 2번째 방문, 3번째 방문, 4번째 방문 계속해서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다 거기가 거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만의 여행 스타일이 있겠지만 처음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일정을 통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시면 나짱에 굴빵한 것들은 다 하고 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뽕 뽑고 가는 이 4일간의 일정인 거죠.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관광지 모음 영상이라든지 모드 온천이라든지 원숭이섬, 빈펄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같이 꼭 겸해서 봐주시면 많은 도움 될 거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져올게요. 안녕!